안녕하세요. 박선초입니다. 제가 이번에 댓글 보니까 만약에 사커킥, 이 4점 니킥, 이런 거 옛날에 프라이드 때 했던 그런 룰로 바뀌면은 지금 이제 UFC 레슬러들이 다 쓸어 담고 있는데 이 상황이 좀 바뀔까?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좀 제 생각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레슬러들이 좀 불리한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가 좀 불리한가 이런 얘기를 해보면은 첫째로 테이크다운 할 때 실패할 확률이 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실패했을 때 리스크가 커지다 보니까 막 들어가기에는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UFC 룰에서는 태클 가다 실패하면은 이건 네 발로 이렇게 엎드려 있으면 그 거북이라 그러잖아요. 그거 하면은 지금 비교적으로 안전해요. 위에서 해봤자 이렇게 주먹으로만 때리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거를 이용하는 선수들이 되게 많은데, 근데 사커킥이나 스탬핑이 이제 돼버리기 시작하면은 태클 실패하고 머리가 이렇게 바닥 쪽으로 깔리게 되면은 그때부터 거의 KO로 이어지는 상황이 많아져서 막 들어가는 데는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탑 컨트롤에서 난이도가 되게 올라가게 돼요. 이게 사람들이 탑에서만 생각을 하는데 레슬러들이 위에서 누를 때 아래에서 업킥을 되게 사용하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가드 같은 데서 이 다리를 위로 차가지고 위에서 레슬러가 기절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원FC나 이런 거 봐도 되고요. 그래서 프라이드 때 보면은 저는 사실 프라이드를 굉장히 많이 본 세대이기 때문에 그때는 레슬러들이 탑에서 컨트롤 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세 번째로는 경기 운영 방식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요즘에 잘하는 좀 UFC 레슬러들 보면은 위에서 체중 싣고서 천천히 압박해가지고 이게 그라운드 컨트롤 해가지고 점수를 많이 뽑아내는 그런 방식이 많은데 아무래도 이 사커킥 이런 게 있어 버리면은 상체를 딱 세워가지고 하는 순간 바로 킥을 맞기 때문에 운영을 좀 더 조심스럽게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꼭 불리한 게 아니고 만약에 레슬러가 유리해지는 방법, 이게 첫째로는 탑 포지션 했을 때 피니쉬를 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탑 포지션을 딱 잡았을 때 특히 안목 잡기 이런 상황, 야 요렇게 돼버리면은 위에서 그냥 니킥 같은 거나 발로 그냥 찍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피니쉬가 또 늘어날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 옛날에 뭐 주짓수 위주로 하던 노게이라 이런 선수들 뭐 스탬핑이나 이 4점 니킥 이런 거 꽤 많이 당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벽 레슬링. 이 케이지 레슬링이 되게 중요해질 걸로 보이는데요. 이게 그냥 오픈 그라운드 상태에서는 발차기가 되게 위험한데 케이지가 상대가 이게 딱 붙여놓으면은 킥 꺼내기가 어려워집니다. 예. 이렇게 상대를 그래서 밀어놓고 좀 더 안전하게 운영하는 그런 이 벽레슬링 하는 스타일들은 여전히 강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일단 가볍게 정리를 해보면 순수 레슬러는 더 힘들어집니다. 예. 이 그냥 태클 위주로만 하는 선수들은 아무래도 그라운드 압박이나 태클 실패했을 때 리스크 때문에 안정적으로 점수 따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레슬링이나 그냥 타격 혼합형으로 하는 그 하이브리드 레슬링을 하는 선수들은 뭐 적용이 그냥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예. 케이지 압박이나 뭐 탑 컨트롤, 스탬핑 이런 거를 사용해갖고 더 세질 확률도 꽤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지금 현대 UFC 선수들 만약에 룰이 바뀌면 선수들마다 어떻게 달라질지 좀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힘들어질 확률이 높은 선수들 보면은 메랍, 메랍 같은 선수들, 그러니까 태클 자체를 엄청 많이 들어가는 선수인데 태클을 많이 들어가고 실패도 많이 하는 그런 선수거든요. 그런 선수들은 태클 실패했을 때 순간적으로 이게 머리가 이게 땅에 박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 순간 사커킥 당해가지고 이 카운터 당할 확률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무조건 전략을 바꿔야 될 거예요. 그럼 뭐 벨랄 무하마드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들어갔을 때 태클을 시켜도 자기가 가드 안에 오래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위에서 눌러놓으면서 그럴 때는 아무래도 업킥이나 이런 리스크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라운드 컨트롤 위주로 하는 선수들은 그런 게 좀 위험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커티스 블레이즈 이런 선수들도 그러니까 레슬링 굉장히 잘하긴 하는데
태클을 역시 실패를 많이 하면서 태클을 계속 들어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이런 선수들도 역시 아까 그 메랍 같은 그런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룰이 바뀌면 더 세질 것 같은 애들은 일단 이슬람 마카체프 그러니까 워낙 포지션 컨트롤 자체를 되게 잘하고 머리를 막 확확 세우거나 그렇게 하는 스타일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상체 클린치를 워낙 많이 만들고 그래가지고 굳이 그 태클 위주로 해서 실패하고 막 그런 타입도 아닙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이 위에서 눌러놓고 사커킥이나 스탬핑 이런 걸 본인이 더 잘 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슬람 같은 경우는 본인이 휘니쉬율이 훨씬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핫한 캄잣 치마이프 같은 경우는 태클 굉장히 잘하죠. 그리고 압박도 굉장히 잘하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실패하는 상황보다 이게 그냥 성공하는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위에서 눌러 놓을 수만 있으면은 그 스타일 자체가 위에서 니킥이나 사커킥 본인이 활용을 훨씬 더 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루키안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파운딩이나 이런 거 굉장히 잘 치는 스타일이거든요. 눌러놓기도 굉장히 잘하고 그리고 제가 보면 약간 리스크도 크게 막 안 보이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뭐 사커킥이나 스탬핑이 있으면은 본인이 탑 잡고 사커킥이나 스탬핑으로 피니쉬를 할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약간 좀 애매해 보이는 선수들은 콜비 코빙턴 그러니까 그러니까 타격도 좋고 태클도 좋고 그런데 태클이 실패율이 높아요. 태클이 실패율이 높으면은 아무래도 안정성이 떨어져 가지고 사커킥 같은 거 맞을 확률 좀 더 높아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게 좀 정리를 해보면은 피해 큰 타입들은 이게 태클 실패를 자주 하는 계속 압박하는 타입 선수들, 그러니까 메랍이나 블레이즈 이런 선수들이 좀 더 힘들어질 것 같고요. 그 이득 보는 타입들은 큰 컨트롤 자체를 잘하고 피니쉬를 계속 노리려고 하는 레슬링, 타격 혼합해서 하는 그런 선수들, 그러니까 마카체프, 치마에프, 사루키안 이런 레슬러들이 훨씬 더 잘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UFC 선수들 중에 프라이드 룰에서 살아남으려면은 그러니까 레슬링의 타격이 완전히 돼 있는 상태. 그리고 순수 압박형은 앞으로는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앞으로가 아니죠. 만약에 프라이드 룰로 하면은 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막 다게스탄 이런 레슬러들 많이 나와가지고 뭐 레슬링이 막 최고다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제가 아까 잘 할 거라고 말씀드린 선수들 보면은 이미 제가 보기엔 순수 레슬러들이 없어요. 다 MMA에 완전히 적응을 한 그런 선수들이지. 그리고 레슬링은 단순히 뭐 레슬링을 한다고 엄청 강해지고 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다음에는 좀 레슬링이나 다른 이 그래플링들이랑 같이 좀 비교해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